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개념 수업이 이제 다 끝나고 문제풀이반인데, 이번에 이제 들어갈 문제는 기출문제 플러스 단원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선별해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서론을 좀 얘기를 하면, 이 기출문제는 일단 특징이 올해 봤던 문제는 전부 다 반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이제 경기도에서 한번 봤고요. 경상북도에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환경직으로 한번 봤는데, 환경직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한번 풀어봤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경상북도 문제하고 경기도 문제가 올해 봤던 거 다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7급에 있던 문제가 9급으로 서서히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문제들이.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급에 있는 문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또 이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꼭 경기도를 준비한다고 해서 경기도 문제, 뭐 경상북도를 준비한다고 해서 경상북도 문제만 공부하면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 문제도 있고 지방직 문제도 있고 해양경찰청 문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이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경기도나 경상북도 유형에 굉장히 가까운 문제들 전부 다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환경직 학생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환경직에서 환경직 문제도 꽤 여러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공무원 시험의 문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문제는 반드시 미리 풀어보고 설명을 드려야겠죠. 저하고 같이 푸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미리 풀어보고 설명을 드리라는 거. 이 책에 있는 문제가 350문제가 좀 넘어가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꽤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물론 앞부분에 이제 탄소화물 정도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한 45문제에서 50문제 정도씩 미리 좀 풀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파트부터는 한 40문제 정도씩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주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들은 학생들도 아마 온라인 상으로도 있을 것이고 오프라인 상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출 문제집하고 올해 문제집이 물론 이제 작년 기출 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건 조금 있겠죠. 뭐 경기도 문제나 경북 문제나 작년 문제들은 좀 중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거의 대부분 작년 문제하고 다 다릅니다. 작년 문제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년 거, 올해 거 반드시 두 권 다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지금 문제 풀이반 들어간다고 해서 개념서 문제 반복 안 하면 안 되겠죠. 개념서 문제 강조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계속해서 2회독, 3회독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한 2주 차쯤부터는 이제 오답노트 한 3주 차부터는 오답노트 작성이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효율적인 방법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미리 좀 풀 여건이 안 됐죠? 미리 교재 다 받았습니까? 그럼 많이 풀어 오셨겠네요. 네, 오늘은 일단 양론 파트는 다 하고 원자나 주기율 파트 상당 부분까지 좀 들어가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진도를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한번 받아 놓은 거 있죠? 네, 그거는 지금 뭐냐면 각 단원 문제 중 핵심 개념을 좀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개념을 갖다 정리해 놓은 책인데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 거예요. 요거 이제 뭐 개념 설명을 일일이 다 하진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 여기 있는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좀 물론 다시 설명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3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이잖아. 아유, 3시간밖에 못 봐? 응? 아유, 보고 싶은데. 3시간 일정 맞춰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화학의 언어라고 되어 있죠. 그 프린트를 한번 보면 몰수죠. 몰. 1몰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고 또는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인다. 즉 화학식량에 그램 붙이는 게 1몰의 질량. 1몰의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그 다음 1몰의 부피는 22.4리터. 반드시 0도씨 1기압 기체일 때 해당하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몰수는 가장 중요한 거.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원자량분의 질량이다. 즉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에 보면 개수비가 있죠. 사실은 양론 파트에서 대부분 문제는 괄호 2번하고 괄호 3번이에요. 응? 오늘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걸릴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몰수비, 분자수의 비, 기체일 경우에만 부피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반응한 몰수비죠. 개수비는 반응한 몰수비야. 뭐 평형일 때 몰수비, 평형일 때 농도비가 아니라 반응한 농도비가 되겠습니다. 반응한 몰수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한계시약과 과잉시약, 이것도 문제 나오면 빠지는 연도가 없었어, 이것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반응 후에 남아있지 않는 반응물이 한계시약이야. 한계지. 그죠? 그 다음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을 과잉시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응 후에 남아있지 않는 거 한계시약, 반응 후에 남아있는 거 과잉시약. 알겠죠? 네. 네, 이 정도 하고 일단 양론 파트 문제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1페이지입니다. 네, 1번. 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올해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시료가 지금 2.2g이야. 2.2g이 시료가 되겠죠? 2.2g. 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료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2.2g의 시약이 있는데 얘를 완전 연소시켰더니 물이 1.8g, CO2가 4.4g이 나왔습니다. 실험식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인데 일단 완전 연소를 시켜봅시다.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완전 연소시키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CO2하고 H2O가 일단 나오게 되겠지. 근데 지금 실험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실험식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아니 식을 구하려면 일단 몰수를 알고 있어야지. 그럼 몰수 비를 갖다 구해야 되겠죠. X 대 Y 대 G 이 몰수 비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몰수는 원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래서 탄소 원자량분의 탄소 질량 요거 대 수소 원자량분의 수소 질량 1분의죠. 1분의 H가 되고 산소 원자량 16분의 산소 질량이 되는 겁니다. 요걸 갖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단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질량을 몰라. 그럼 이제 질량 구해야지. 탄소 질량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있는 탄소는 다 CO2로 왔고 여기 있는 수소는 전부 다 H2O로 다 간 거지. 그러면 CO2 질량을 이용해서 탄소 질량 구하고 H2O 질량 이용해서 수소 질량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얘를 갖다 한번 보니까 얘를 연소시켰더니 CO2가 4.4g이 나왔고 H2O가 1.8g이 나왔어. 많은 연습을 했던 사람은 여기서 그냥 암산으로 툭 튀어나오겠죠. 뭡니까? CO2 1몰 속에 탄소가 1몰 있습니다.
그럼 CO2 1몰의 질량은 44야. 탄소 1몰의 질량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44 대 44g 중에 12g이 포함되어 있으면 4.4g 속에는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 1.2g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탄소 질량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수소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 질량은요. 수소는 전부 다 물의 질량 이용해서 수소 질량 구해놔야 되겠죠. 물 1몰의 질량이 18g이야. 수소 1몰의 질량은 1g이야. 근데 물 1몰 속에 수소는 2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물 1몰 18g 속에 수소 원자는 2몰 있어. 2g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 1.8g 속에는 수소가 지금 현재 몇 g 있는지 나오게 되잖아요. 몇 g입니까? 0.2g이지 뭐.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산소 질량 구하면 끝나네요. 산소 질량 얼마입니까? 산소 질량. 응? 산소는 지금 현재 못 구해. 이걸로는요. 근데 지금 전체 시료의 시약 질량이 나와 있잖아. 2.2g에서 탄소 질량, 수소 질량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4를 빼면 산소 질량은 0.8g이 나오겠죠. 그럼 질량 다 구했으니까 이제 몰수비 구할 수가 있잖아. 얘를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얘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봅시다. 이거 뭐 X 대 Y 대 G는 얼마가 되나요? 탄소 원자력분의 탄소 질량 1.2 대 수소 원자력분의 수소 질량 0.2 이거 대 산소 원자력분의 산소 질량 0.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더 안 써도 되겠죠? 얼마입니까? 0.1 대 0.2 대 0.0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1 대 2 대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얼마입니까? C2H4O가 된다. 그런 얘기야. 됐죠? 1 대 2 대 2분의 1이 나오니까 C2H4O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풀걸. 응? 수치가 너무 간단하잖아. 2번은요, 참, 손이 한 번 더 가는 개수 맞추는 문제. 해봅시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경상북도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식품위생직 문제. 맞춰볼게요. 탄소는 전부 다 6이 되겠죠? 탄소가 일로 왔으니까 탄소는 6이 된다. 수소는 14개인데 2개 있으니까 수소는 7이 되는 거고요. 산소가 12이고 7이니까 19야. 근데 얘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19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화학식은 반드시 정수로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정수로 쓰면 16, 14가 되고 19, 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 CO2가 되고 그 다음에 14, H2O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입니까? 26, 45, 47이잖아.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2번, 2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보세요. 한계시약 또 나왔잖아.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계시약을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질소를 갖다가 넣어주면 얘가 반응을 하겠죠? 처음에 질소를 넣어주면 얘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아있는 게 과잉시약, 남아있지 않는 게 한계시약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 원래 몰수 단위로 이제 왜냐? 요 개수가 지금 현재 몰수비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개수비가 반응한 몰수비, 즉, 요 반응한 몰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대 3대 2야. 즉 1몰, 3몰, 2몰의 비율로 반응을 한 거지. 그죠? 그러면 사실 원래는 몰수는 그람 단위야, 사실은요. 응? 근데 얘는 얼마가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이렇게 돼요. 이걸 묻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킬로그램으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냥. 질소는 분자량이 28이야. 수소는 분자량이 2야. 1몰의 질량이. 그러면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니까 28분의 28g 하니까 얘는 1이 돼. 그 다음 2죠. 2고 수소가 5kg이야. 그러면 2분의 5 하니까 얘는 2.5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반응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과잉시약, 남아있지 않는 게 한계시약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 1몰 다 반응하면 되나요? 1몰 다 반응하면 얘는 3몰이 반응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2.5가 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요 놈은 요 놈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0.8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0.8 얼마가 나오게 될 테니까 남아있는 건 질소가 남아있고 수소는 남아있지 않는 한계시약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봅시다. 그래서 한계시약은 뭡니까? 질소, 아니요. 수소가 한계시약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정답은 2번입니다. 네, 4번 문제도 이것도 원래 나왔던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문제인데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나왔던 유형인데 또 나와.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XY3의 질량비를 묻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XY3 같은 경우는 X는 1몰, Y는 3몰, 몰수비는 1대 3이야. 근데 질량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수는 알고 있고 질량을 묻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알고 있어야 돼?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자량을 알고 있어야지. 원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니까. 그러면 그 원자량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X2Y를 통해서 원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원자량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X2Y에서 현재 몰수비가 2대 1이네요. 그 다음에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질량비는 6대 4라고 돼 있네. 그러면 분자량의 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야.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2분의 6, 1분의 4 해서 분자량의 비는 3대 4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분자량의 비 나왔으니까 이제 XY3에 뭐를 갖다 구할 수 있다?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XY3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몰수비가 얼마가 된다? 1대 3이 나오는 거야. 분자량의 비는 얼마가 나옵니까? 3대 4라고 이미 구해놨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질량비를 구할 수 있겠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돼야지. 되겠나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얘는 질량이 3이고요. Y는 질량이 12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30%, 120%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뭘 찾아? 1대 4인 놈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1대 4. 뭘 갖다 구해야 돼? 20%, 20%, 80% 얘만 찾으면 되는 거지. 1번 정답이 되겠죠. 할만하죠? 지금까지는 할만할 거예요. 5번은 이제 작년 경기도 문제인데 조금 학생들이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화학 반응식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적절한 예시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일단 메테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메테인이 가장 간단하잖아. 메테인이 완전 연소가 되면 CO2하고 H2가 나온다. 이때 CO2는 기체, 수증기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반응 전이에요. 이걸 개수를 왜 맞춰줍니까? 개수 B는 반응한 몰수비니까. 개수 B는 반응한 몰수비니까. 응?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반응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중.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요? 이걸 딱 받은 거 멋있었는데. 네. 지금 이걸 개수를 맞추는 이유를 지금 묻고 있잖아, 지금요. 그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기억을 한번 보니까 한계시약의 종류를 알기 위한 거야. 뭐 이제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럼 한계시약이 뭡니까? 반응 후에 남아있지 않는 게 한계시약이야. 됐죠? 그러면 반응 후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알려면 우리는 반응 전, 반응 나중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럼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반응 전에 얘가 4몰 있고 얘가 6몰 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개수 B가 반응한 몰수 B니까 얼마가 반응합니까? 얘가 4 반응할 수는 없잖아. 6이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3이 반응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얘가 3이 나오면 되고 얘가 6이 나오면 되는 거지. 얘는 과잉시약, 남아있지 않는 한계시약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개수 B가 반응한 몰수비야. 반응한 몰수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반응 후에 남아있지 않는 한계시약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생성물 사이의 비율 1대2 구할 수 있죠?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얼만큼 반응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남아있는 놈의 비율까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됐습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이론적 수득률을 알기 위해서이다. 이론적 수득률은 뭡니까? 이와 같이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을 이론적 수득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수득률은요. 실제 공정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을 실제 수득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론적 수득률에 비해서 실제 수득률은 여러 가지 오차 과정이 많죠. 그래서 항상 실제 수득률은 이론적 수득률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개수를 맞추면 이론적 수득률, 여기서는 9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론적 수득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몰수 비를 반응물이 있으면 반응을 해야지. 개수를 안 맞추면 반응이 안 일어납니까? 무슨 원리야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야.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거는 작년 경기도 6번 문제. 6번도 작년 경기도 문제였어요.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참 쉬운 그런 문제였어. PB5가 되고요. NH3 그 다음에 얘가 N2가 됐습니다. H2O 그 다음에 PB. 얘는 되게 쉬운 유형이에요. 왜 쉬웠냐면 여러분들 PB가 얘밖에 없잖아. O는 얘밖에 없잖아. 질소는 얘밖에 없잖아. 그죠? 되게 쉬운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미정계수법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죠? 그럼 뭡니까? 질소가 2야. 그러면 여기 질소 여기다가 2를 써주면 되는 거야. 수소는 6이죠? 얘가 2니까 수소는 3이 되면 되는 거지. 산소는 3이죠? 그러면 여기 산소가 3이 되면 되는 거죠. 납은 3이죠? 그러면 납에다가 3 써주면 되는 거지. 끝났잖아. 얘는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뭡니까? 3, 2, 1, 3, 3 해서 4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X와 Y를 반응시켜서 XY가 일정 비로 결합된 화합물 4몰을 얻었고 Y가 2몰이 남았어. 이것도 뭡니까? 또 남았다. 과잉시약, 한계시약에 관한 문제야. 응? 이건 이제 2019년도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제가 7급 문제는 제가 7급이라고 반드시 언급을 할게요. X하고 Y를 반응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뭘 얻었냐면 XY가 일정 B로 결합된 화합물 4몰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직 XY가 지금 일정 B로 결합된 화합물인데 아직은 몰라 몇 대 몇인지. 그럼 이제 반응을 시켜봐야 되겠죠. 반응 전에 얼마가 됐는지. 그 다음에 얘가 반응을 해서 나중 상태가 됐습니다. 네, 반응 전에 4몰의 X와 10몰의 Y를 반응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켰더니 화합물은 4몰이 얻어졌습니다. 생성물은 4몰이 얻어졌다. 얻었고, 얻었다는 얘기는 결국 생성물이란 얘기야. 그죠? 그럼 생성물은 처음엔 없었고 얻었다 그랬으니까 생성물이 4몰이 얻어진 거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Y가 2몰이 남았대요. Y는 2몰이 남았고 따라서 X는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 거야? X는 4가 다 반응을 했고요. Y는 8이 반응을 한 거지. 됐죠? Y는 8이 반응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 얘는 1대 2대 1의 비율로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개수비 어떻게 쓸까요? 1대 2대 1이니까. 됐죠? 그럼 얘는 개수가 1이 돼야 돼. 근데 X하고 Y가 일정 비율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1대 2, XY2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맞나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네요. 네. (10번이) 8번입니다. 8번. 질소 원자 1몰의 질량이 28g이다. 여러분들 질소 분자 1몰이 28g이야. 그죠? 그럼 질소 원자 1몰은 몇 g인데요? 14g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틀렸네. 메테인 1몰 속에 4g의 수소가 들어가 있다. 메테인 1몰은 얼마입니까? 16g이야. 분자량에다 그램 붙이는 게 1몰의 질량이니까. 네. 그러면 메테인 1몰 속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메테인 1몰 속에 수소가 몇 몰? 메테인 1몰 속에 수소는 4몰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4몰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4g 되는 거지. 왜?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g이니까. 2번이 맞네요.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 기체 1g에는 여러분들 수소 기체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여서 2g이야. 그러면 수소 기체 1g이면 몇 몰입니까? 2분의 1몰, 0.5몰이 되는 거지. 0.5몰의 수소 기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g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뭡니까? 0.5몰의 수소 기체 속에는, 그죠? 수소 원자가 몇 개냐? 아니, 지금 1몰의 수소 기체 속에 수소 원자는 2몰 있잖아. 그러면 0.5몰의 수소 기체 속에 수소 원자는 1몰이 있는 거지. 그럼 1몰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야 되겠죠. 틀렸네. 그 다음 암모니아 기체 22.4리터. 22.4리터는 얼마입니까? 1몰이 되는 거지. 1몰이 되는 거죠. 1몰 속에는, 그죠? 얼마입니까? 수소 원자가 몇 몰 포함되어 있다? 3몰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8번의 정답이 2번 나오는 거야. 네. 네, 9번 문제.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2017년도에 나왔던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알루미늄과 Br2가 반응을 하는 거죠. 브롬이 얘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Al2Br, 여기다 쓰자. 네. 알루미늄과 브로민이죠. 얘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다? Al2Br6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개수부터 맞춰야지. 얘가 얼마입니까? 알루미늄, 그죠? 2가 되고, 브로민은 2대 6이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맞아 떨어진 거죠. 개수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얻어질 수 있는 최대 몰수, 이것도 역시 확대시켜 나가면 한계시약, 과잉시약 문제야, 이것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얼마를 집어넣었으면 반응 전에,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하겠죠. 얘가 반응을 해서 나중에 얼마가 나온다. 반응 후에 얼마가 된다. 얘를 갖다 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4몰의 Al, 알루미늄과 8몰의 Br2입니다. 얘를 갖다 반응을 시킨 거지. 맨 처음에는 생성물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얻어질 수 있는 최대 몰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얘 반응 어떻게 할까요? 얘가 2대 3이야. 그럼 얘가 4 반응하면 이거 될까요? 얘가 만약에 8 반응하면 얘가 반응하면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6이니까 5점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있는데 5점 얼마가 반응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4가 반응해서 다 사라져야 되겠죠. 얘는 2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2대 3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한 거야. 그죠? 그럼 반응한 몰수비가 개수비니까 4대 6대 얼마? 2의 비율로 반응이 되겠지. 그래서 생성물은 2몰이 얻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잖아. 됐죠? 10번입니다. 네. 10번 문제. 이거는 작년 지방직 문제였어요. 볼게요. 지금 일산화탄소와 50g, 수소 50g을 반응시켰습니다. 이거 역시 뭡니까? 이거 역시 한기시약, 과잉시약 문제야, 이것도요. 응?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산화탄소와 뭐를 지금 반응을 시켰다? 수소를 지금 반응을 시켰지. 그래서 뭐를 얻었습니까? 메탄올을 얻은 거야. 이렇게 얻은 거죠. 그럼 완벽하게 지금 반응을 시켰을 때, 완결하였을 때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반응을 다 시켰을 때 결국 메탄올은, 그죠? 몇 g이 만들어지는가, 얘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어쨌거나 반응한 몰수비니까 우리는 몰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반응 전 하지 말자. 그냥 전.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나중에 반응 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지금 현재 280g이야.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얼마입니까? 50g을 반응을 시킨 거지. 얼마가 될까요? 일산화탄소 1몰. 아니, 얘가 몰수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CO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8이야. 그러면 28분의 280 하니까 첫 번째 일산화탄소는 10몰 있네. 그 다음 수소 분자량은 2죠.
2분의 50 하니까 수소는 25몰이 되는 거고요. 메탄올은 없는 거야. 그럼 얘를 반응을 시켰을 때, 완결하였을 때 생성된 메탄올의 질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얘가 25가 다 반응할 수는 없겠죠. 25가 다 반응하면 2대 1이니까 얘는 12.5가 반응해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얘가 10이 다 반응하게 되는 거지. 한 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대 2대 1이니까 결국 10이 반응하고 20이 반응해서 메탄올은 10몰이 얻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메탄올 10몰이 얻어질 수 있는 거죠. 메탄올 1몰의 질량이 얼마인데요? 분자량 32에다가 g 붙인 게 얘가 1몰의 질량이야. 그러면 10몰의 질량은 320g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가 다 이제 한계시약, 과잉시약 쪽으로 가요. 네. 뭐 다양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네. 뭐 여기까지는 할 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할 만하냐면 이거 한번 한 15번까지는 그래도 좀 할 만해요.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또 수소가 앞에 나와 있네. 11번은 요건 2019년에 서울시 문제였어요. 수소하고 질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수소 대 질소의 질량비가 3대 14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입니까? 아니, 질소가 지금 현재 1몰, 수소는 3몰 있잖아. 질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4g이죠.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g이야. 근데 3이니까 3g이 되겠죠. 그러면 질소 대 수소의 비율은 14대 3. 여기서 묻는 거 수소 대 질소의 비율은 3대 14가 맞겠죠. 됐죠? 그 다음 암모니아의 몰 질량. 암모니아 1몰의 질량입니다. 암모니아 1몰의 질량 우리가 지금 계산했잖아. 17g이죠? 맞죠? 틀렸네. 그 다음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 대 질소의 질량비.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이 개수비는 반응한 몰수비지 반응한 질량비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반응한 질량비가 아니란 얘기야. 이거 틀렸죠? 네, 됐습니다. 이거 다 틀렸네, 지금. 그 다음 2몰의 수소기체와 1몰의 질소기체가 반응하는 경우에 이론적으로 2몰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한번 해봅시다.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반응 후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풀어봅시다. 수소기체 2몰이야. 그 다음에 질소기체는 1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반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암모니아가 최대 얼마가 얻어지는가 그 얘기야. 질소가 1몰이 다 반응할 수 있나요? 질소 1몰 다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3대 1이니까 반응한 몰수비라고 그랬지, 개수비는. 그럼 얘가 1몰이 다 반응하려면 수소는 3몰이 다 반응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요. 그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수소가 2몰이 다 반응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대 1이니까 3분의 1이니까 질소는 3분의 2몰이 반응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 2니까 암모니아는 3분의 4몰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어질 수 있는 암모니아는 3분의 4몰이 되는 거야. 결국 2몰은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어. 1번이 정답이죠. 12번도 한계시약, 과잉시약 문제죠. 그죠? 그럼 에탄올을 갖다가 연소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에탄올. 산소가 들어가면 얘가 이제 연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CO2가 만들어지고요. H2O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가 반응 전이야. 그 다음에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되고요. 개수 맞추는 거 다 됐죠? 3이 되는 거죠. 7. 얘가 얼마? 3이 돼서 6, 7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개수는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아예 문제가 몰수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에탄올이 지금 10몰이고요. 산소가 27몰이야. 그 다음에 생성물은 처음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봅시다.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얘가 지금 10몰이 다 반응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1대 3이니까 30몰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27몰이 다 반응해서 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3대 1이니까 에탄올은 9몰이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 3대 2대 3이니까 결국 얘는 18몰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이니까 얼마가 된다? 역시 27몰이 생기는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에탄올은 1이고요. 산소가 0이니까 산소가 한 개씩이네. 그 다음에 CO2는 18이고 H2는 27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네요. 한 개씩은 에탄올이 아니라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수야. 1몰 맞죠? 에탄올 1몰이 나와 있으니까 이 2번 정답이 되겠죠. 물은 25몰이 아니라 27몰이 만들어졌고요. CO2는 20몰이 아니라 18몰이 만들어진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야. 조금만 더 합시다. 네. 11번은 뭐 간단한 대표적인 양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냐면 AO2야. AO2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기체네요. 기체 AO2. 어떤 기체 화학식이 AO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요. 여름에 11.2L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32g이야. A의 원자량 구하라고 그랬네. 아니 원자량 구하려고 그랬으면 요거 분자량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죠. O2의 분자량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AO2 분자량에서 O2의 분자량을 빼면 A의 원자량이 나올 테니까 우리는 AO2 분자량을 갖다 구해야 되겠지. 즉 1몰의 질량 구하면 되는 거죠. 11.2L는 0.5몰이야. 0.5몰이 32g이면 1몰은 64g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분자량은 64가 되는 거지. AO2의 분자량은 64가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O2를 갖다 빼면 되는 거지. O2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32가 되는 거죠. 32를 빼면 A의 원자량은 32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2번 정답이 되겠죠. 14번 역시 개수비는 반응한 몰수비 얘를 갖다 이용하는 문제죠. 네, 볼게요. A2하고 B2가 반응합니다. A2하고 B2가 반응해서 뭐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건 또 BA3네. AB3가 아니라 BA3가 되는 거죠. BA3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 지금 현재 역시 반응 전이 되겠죠.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얘는 반응 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현재 얘가 얼마입니까? 첫 번째 A2가 얼마가 돼 있다? 5몰이죠. A2는 5몰. 그 다음에 B2는 2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없다 그런 상태야. 반응 후를 보니까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A2는 2몰이 남아 있네요. B2는 1몰이 남아 있네. 그 다음에 C2는 얼마가 생성이 됐는데 BA3는 얼마가 생성이 됐어요? 2몰이 생성이 된 거지. 없다가 2몰이 생성이 돼버린 거야. 그럼 반응 어떻게 했나요? A2는 지금 3몰이 반응해서 사라진 거니 B2는 지금 1몰이 반응해서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학식 수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잖아. 화학 반응식의 개수 다 맞춰진 거죠. 어떻게 맞춰집니까?
개수비는 반응한 몰수비니까 3대 1대 2가 되는 거잖아. 3대 1대 2가 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야. 반응 후 분자의 총수는 감소한다. 반응 후, 반응 전은 7이고요. 반응 후는 5야. 감소하는 거 맞죠? 그 다음 A2와 B2는 3대 1의 분자 수의 비로 반응한다. 얘도 맞네요. 반응한 몰수비 3대 1의 비율로 반응한 거 맞네. 그 다음에 반응 후 생성된 화학식은 AB3가 아니라 BA3야.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1번이네요. 네. 15번이 요거 이제 2019년 해양경찰청 문제인데 사실 2019년 해양경찰청 문제가 조금 좀 까다로웠어, 사실은요. 9급인데도. 요거 질문 많이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보면 실험식이 나와 있고 분자량, 아니 보면 보기를 보니까 보기 2번에 실험식이 나와 있다는 걸 봐서 실험식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분자량은 실험식 양의 2배니까 분자식은 실험식을 2배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있잖아.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실험식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식은 결국 뭘 갖다 구하라는 얘기야? X 대 Y 대 G 해가지고 요 각각의 몰수 비를 구하는 게 실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질량 배분율이 5하고 수소가 나와 있으니까 수소 대 산소 질량비가 지금 나와 있잖아. 그럼 요거 이용해서, 그죠? 요거 이용해서 뭘 갖다 구하려고 했냐면 이게 지금 현재 실험식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1번 문제하고 좀 틀려요. 1번 문제는 뭡니까? 아예 시료의 질량을 가르쳐 줬잖아. 얘는 시료의 질량이 없어요. 시료 질량도 없고 O와 H의 질량 배분율, 그 다음에 완전 연소 시에 CO2하고 H2의 몰수는 같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실험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얘가 지금 질량비가 얼마인데 질량비가 1대 4야. 아니 산소하고 수소니까 산소가 수소의 4배니까 수소는 1이 되고 질량비는 산소는 4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 1대 4로 해놓지만, 그죠? 아니 우리는 질량비를 알면 안 되잖아. 몰수비를 알아야지. 몰수비는 뭡니까? 원자량, 수소 원자량 1분의 1이지. 산소 원자량 16분의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요놈의 몰수비는 얼마가 나와? 1대 4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수소 대 산소의 몰수비는 4대 1이 나오는 거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수소 대 산소의 몰수비는 4대 1이 나온 거야. 그 다음 이제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돼? 탄소의 질량비만 구하면 돼요. 근데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CO2와 CO2하고 H2의 몰수비가 현재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몰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연소가 되면 탄소는 전부 다 CO2로 가잖아. 수소는 전부 다 H2로 가잖아. 그러면 애초에 탄소의 몰수보다 수소의 몰수가 2배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요소, 이것도 구할 수 있겠네? 빨리 나가. 지금. 응? 진짠가? 네. 봅시다. 얘가 지금 현재 CO2하고 H2의 몰수가 똑같잖아요. 몰수가 똑같으니까 애초에 탄소의 몰수보다 수소의 몰수가 2배가 많다는 얘기야. 애초에 탄소의 몰수가 보다 수소의 몰수가 2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탄소 대 수소의 몰수는 1대 2고요. 수소 대 산소의 몰수는 4대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실험식 우리가 몰수를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1대 2란 얘기는 결국은 2대 4란 얘기잖아.
맞나요? 그러면 탄소의 몰수보다 수소의 몰수 2대 4야. 4대 1이야. 그럼 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실험식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C2, H4, O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나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수소의 몰수는 탄소 몰수의 2배가 된다. 그 수소 몰수보다 산소의 몰수는 4배가 작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실험식은 일단 2대 4대 1 해서 C2H4 5가 나왔습니다. 보기 2번 틀렸네 벌써. 네.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얘가 실험식이네. 실험식 양은 분자량은 실험식 양의 2배란 얘기니까 분자식은 실험식을 2배를 해주면 되겠네. 분자식은 C4H8O2가 되는 거지. 결국 이와 같은 물질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C4H8O2 이와 같은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 얘는 가장 간단하게 약분시켜 놓은 거니까. 실제 이와 같은 물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실험식과 분자식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탄소 대 수소,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네요.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 여러분들 질량은 뭡니까?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지. 탄소 대 산소의 질량비예요.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야. 몰수 곱하기 원자량이야. 그죠? 그러면 탄소 원자량은 12고 산소 원자량은 16이잖아. 맞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탄소의 몰수 2 곱하기 탄소 원자량 12가 결국 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지. 몰수 곱하기 원자량이 질량이니까. 그 다음 산소는 얼마가 됩니까? 산소는 지금 몰수가 1이네. 맞죠? 맞잖아. 그래서 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24 대 16이 나오는 거야. 얼마입니까? 3 대 2가 나와야지. 틀렸네. 1번, 2번 다 틀렸죠? 1몰이 완전 연소가 되면 이제 연소시켜 봅시다. 지금 현재 어떤 물질이야? 이 물질이잖아. 이걸 연소시켜 보세요. 이걸 연소가 제일 좋아. 여기다 쓸게요. C4H8O2야. 네, 얘를 갖다가 연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건 CO2하고 H2O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네, 이거 얼마가 됩니까? 탄소는 4니까 이게 4가 되겠죠. 수소는 8이니까 얘도 4가 되겠죠. 산소는 얼마입니까? 산소는 8이 되고 4가 됐으니까 여기서 산소는 12가 나오는 거야. 12가 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산소는 5가 되는 거지. 얼마입니까? 1몰이 완전 연소가 되면 H2는 4몰이 만들어진다. 얘 맞죠? 네. 그 다음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O2와 CO2의 몰수비, O2와 CO2의 몰수비는 같은 게 아니라 5대 4야. 틀렸죠?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해줘야 돼요. 분자. 알겠습니까? 실험식은 가장 간단하게 약분시켜 놓은 거야, 그냥. 알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19년 해양경찰청 문제. 간단하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17, 18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봅시다. 32g의 메테인이야. 메테인 1몰이 16g이죠? 그럼 32g은 몇 몰입니까? 이러면 지금 현재 2몰이 존재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니은입니다. 33.6L. 그죠? 33.6L가 얼마입니까?
1몰이 22.4리터, 2몰은 44.8리터야. 그럼 33.6리터는 얼마냐면 1.5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비례식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1.5몰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3분의 1몰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몰이야.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14g의 N2입니다. N2 1몰이 28g이죠? N2 1몰이 28g이잖아. 그러면 N2 14g은 몇 몰인데요? 0.5g이지. 0.5몰이지. N2 1몰이 28g이야. 분자량. 그러면 14g N2는 얼마입니까? 0.5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뭐라 그래야 돼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해야죠.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17, 18은 둘 다 7급 문제예요. 둘 다 7급 문제인데 예, 요거는 조금 쉬었다 갑시다.